마이애미와의 파이널 리턴 매치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며 역대급으로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 1위 경쟁 중인 덴버 너게츠가 연이은 원정 일정의 두 번째 상대로 샌안토니오를 만났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덴버의 절대 우세가 예상되긴 하나 요키치와 웬반야마의 만남만으로 큰 관심을 받은 매치업이었죠. 승패보다는 요키치가 웬반야마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했고, 첫 포제션에서부터 웬반야마는 요키치의 훅샷을 막아냅니다. 자칫 요키치가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장면. 하지만 농구 1타 강사 요키치에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던 웬반야마는 3점을 놓친 데 이어 회심의 미드레인지 슈팅마저 흘리고 말았고, 요키치의 딸깍 농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공격 대부분 지표에서 신인 1위를 기록 중인 웬반야마는 자신의 야투 난조를 자유투 획득으로 만회해봤지만 예상대로 샌안토니오는 요키치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고 그의 느릿느릿한 돌파는 알고도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1쿼터 중반까진 격차가 크지 않아 보였으나 웬반야마의 높이에 적응한 요키치가 타이밍을 뺏는 훅샷을 올린 뒤 웬반야마의 안일한 패스는 허무한 턴오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실책은 니콜라 요키치의 3점으로 이어졌죠. 물론 이 장면은 에런 고든의 패스 센스가 더욱 돋보였네요.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린 웬반야마는 실책을 쏟아냈고 요키치의 높은 벽을 실감한 그는 벤치로 들어갑니다. 이후 벤치에서 잭 콜린스가 나온 건 요키치에게 호재였죠. 니콜라 요키치가 그리 어렵지 않게 득점을 정립하는 사이 주득점원 데빈 바셀마저 홈팀이 기대하던 역할을 못했고 두 팀의 경기력은 순위만큼이나 크게 차이나 보였습니다. 아직 1쿼터인데도 벌써 15점 이상으로 벌어지는 격차. 타임 이후 시도한 콜린스의 훅샷은 림조차 맞추지 못하더니 콜린스를 가볍게 공략한 요키치는 무려 15점을 폭격했죠. 이 무렵 덴버의 플레이는 농구가 아닌 예술에 가까웠는데요. 레지 잭슨의 패스는 벤치에 있던 자말 머레이를 흥분시켰고 원정팀이 보여준 기막힌 패스 게임은 한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렇게 1쿼터를 19점 차로 앞서는 원정팀 덴버. 이때까지만 해도 덴버가 손쉽게 승부를 종결짓나 했지만 의외로 2쿼터 분위기는 꽤나 달라지는데요. 요키치의 농구 교실을 수강한 웬반야마가 멘탈을 수습한 동안 역시 덴버의 고민은 요키치가 없는 2쿼터 초중반이었고 이 구간에서 원정팀이 노출한 공격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2쿼터 중반에 나온 할러데이의 덩크 실패는 샥틴 어프를 예약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비지 게임을 꿈꿨던 덴버는 여지를 제공했고 계속된 자유투 적립으로 득점을 쌓아나간 웬반야마는 페이튼 왓슨의 점퍼 시도를 진압한 데 이어 좀처럼 말을 안 듣던 3점까지 마침내 성공시킵니다. 덕분에 크게 처져있던 분위기를 깨우고 있는 샌안토니오. 게다가 요키치에게 참교육을 당하던 웬반야마는 요키치의 볼을 뺏어내는 장면까지 연출했죠. 물론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한 쪽은 원정팀 덴버였으나 놀랍게도 홈팀은 웬반야마 아웃 이후에도 추격을 이어갑니다. 특히 그들에게 가장 반가웠던 일은 데빈 바셀의 컨디션 회복. 무득점에 허덕이던 그는 2쿼터에만 7점을 몰아쳤죠. 덴버로서는 그리 좋지 않은 2쿼터 경기 양상. 이때 나선 선수는 농구 교실을 재개장한 요키치였습니다. 간단한 페이크 하나로 웬반야마의 블록 욕구를 이용한 그는 이번엔 빈 공간을 절묘하게 찾아 연속 득점을 기록했죠. 다만 샌안토니오의 추격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었고 전반 종료 시점 9점 차는 전력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덴버 입장에선 만족하기 어려운 2쿼터 마무리. 3쿼터가 되자 니콜라 요키치는 웬반야마에게 한 차례 막히더니 템포를 끌어올린 홈팀은 투포제션 차이로 따라붙는데요.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하던 덴버로선 당황스런 전개였으나 제레미 소헨의 리버스 레이업 시도를 진압하며 웬반야마를 연상시키는 세로 수비를 선보인 요키치는 무심한 패스로 에런 고든의 레이업 찬스를 살려줍니다. 별명 그대로 조커다운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요키치.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는 본인이 직접 속공을 전개하더니 마치 덩크를 할 것처럼 달려가다 플로터를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마음먹고 웬반야마가 수비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요키치 제어가 어려운 건 웬반야마 혼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시 멘탈이 무너졌는지 그는 오펜스 파울을 저지릅니다. 2쿼터에 살아나나 했던 웬반야마의 경기력은 꽤나 불안했고 잔인하게도 요키치는 웬반야마 앞에서 또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 정도면 수강료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완전히 덴버에게 넘어가나 했던 쿼터 분위기. 그런데 샌안토니오는 전혀 존재감이 없던 켈든 존슨이 연속 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경기력 차이에 비하면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격차. 오늘만큼은 웬반야마가 없을 때의 홈팀의 흐름이 더 좋아 보였고, 놀랍게도 샌안토니오는 한때 4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항상 벤치 구간이 고민이었던 그들로선 감격의 순간. 그러나 덴버의 3쿼터 마무리엔 자비가 없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그들을 지탱해준 건 니콜라 요키치의 존재였고, 덩크 실패를 범했던 할러데이는 3점 버저비터를 터뜨립니다. 크게 쫓기나 했던 덴버가 7점 차로 달아나는 장면. 한편 요키치가 없는 4쿼터 초반은 홈팀에겐 기회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3쿼터에 힘을 낸 존슨의 야투는 평균으로 돌아갔고, 덴버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벤치 생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잠잠하던 자말 머레이가 세탁을 시작한 사이 체면만 구기던 웬반야마는 4번째 턴오버를 저지르더니 동료의 어정쩡한 엘리옵 패스에 고통받고 맙니다. 게다가 자말 머레이의 의도치 않은 페이크에 이은 득점은 웬반야마에게 또 한 번의 벽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벤치로 물러나고 마는 빅터 웬반야마. 이제 4쿼터는 완벽한 자말 머레이의 놀이터가 되었고, 단 4점에 그치던 그는 4쿼터에만 11점을 기록합니다. 머레이의 지휘 속의 덴버는 어느새 15점 차 이상으로 도망갔죠. 원정팀의 구멍으로 여겨졌던 세컨 유닛이 승부를 터트린 가운데 자말 머레이의 기록 세탁은 놀라운 수준이었고, 덕분에 요키치는 오랜만에 4쿼터 휴식을 취합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일찌감치 퇴근을 한 시점, 빅터 웬반야마가 뒤늦게 코트로 들어오는데요. 승부가 이미 갈렸기에 그의 등장은 팬서비스 성격이 컸고, 강의를 마친 니콜라 요키치가 심드렁하게 앉아있는 사이 웬반야마는 메이드하기 어려운 엘리옵 패스를 마무리하더니 팬들을 즐겁게 하는 팔로우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물론 이는 팬서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어쩌면 예상대로 경기는 덴버의 여유있는 승리로 종료됩니다. 요키치 앞에서 완벽하게 벽을 느끼고만 빅터 웬반야마. 평소에 공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웬반야마가 좌절한 반면 요키치는 3쿼터까지만 뛰고도 MVP 1순위의 품격을 과시합니다. 역시 아직은 두 선수를 비교하는 게 무리인 것 같네요.